도쿄는 한자로 적으면 동경으로 동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이다. 이는 1869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황제인 덴노가 원래 수도인 교토에서 동쪽인 에도로 옮길 때 바꾼 것으로, 이때부터 교토는 서경이란 뜻의 사이쿄, 에도는 동경이란 뜻의 도쿄로 불리게 되었다. 도쿄가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가 된 것은 약 150년 전이지만 사실 도쿄는 400년 전부터 일본의 수도로 기능했는데, 이는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 토미, 히데, 요시와 대립해 권력을 쟁탈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문이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도쿠가와 가문의 영지를 변두리였던 관동 지방, 일본어로 간토 지방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런 간토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늪지대에 반란 세력들도 넘쳐나던 소위 B급 영지였다. 하지만 이런 간토의 늪지대는 그냥 늪지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늪지대였는데, 다시 말하면 개간하기는 힘들지만 개간만 하면 엄청난 농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개간이 완료된 간토 평야의 총 면적은 약 17,0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에 있는 모든 평야를 다 합친 면적인 11,000제곱킬로미터보다도 크며, 이는 약 강원도 정도의 땅이 모두 평야라는 뜻이다.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간토 평야의 개발을 시작하며 당시 이 주변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오다와라 성이 아닌 조그만 에도성을 본거지로 삼는데, 이는 첫 번째 간토 평야에는 더 가까웠고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물을 바꾸고 늪을 메워 농지로 바꾸는 개간 작업은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개간을 지속했고, 10년 후 일본의 1인자 쇼군이 된 후엔 행정 기능을 에도로 옮기며 더욱더 개간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시골 총구석이던 에도는 10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며 에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식량과 인구의 집중으로 에도의 문화와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는 산킨코타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의해 더욱더 가속화된다. 전국의 다이묘는 1년에 한 번 꼭 에도를 방문해야 한다 는 내용인 산킨코타이 제도는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에도로 불러 모으는데, 이는 다이묘들이 에도로 갈 때 수행원, 상인, 학자 등을 이끌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도는 전국의 큰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가부키, 게이샤 등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스시, 오뎅, 덴뿌라, 소바, 당고 등을 파는 노점이 에도의 길거리에 들어선다. 18세기가 되자 에도는 인구 13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런던 80만 명, 파리 50만 명, 서울 10만 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현재 일본 3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이 그룹의 창업주 미쓰이 다카토시도 이때부터 에도에서 옷감을 팔며 가게를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도시였던 에도의 옛 모습을 오늘날의 도쿄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지진과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지진은 일본의 목재 건물들을 쉽게 무너뜨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쿄에는 이런 지진이 매우 치명적이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 라는 유언비어로 유명한 관동 대지진 때는 총 14만 명이 죽고 20만 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 정도의 피해였다고 한다. 도쿄는 이런 큰 지진이 한 세기에 한 번은 오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잦은 지진이 지날 때마다 매번 도시 리모델링을 해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도시 도쿄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사건은 역시 1945년 도쿄 대공습일 것이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수도 도쿄에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당시 작전을 지휘한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시가지 폭격을 주저하는 부하들에게 저 아래 스즈키네 집에서는 군용 볼트를 만들고 그 옆집 하루노본의 집에서는 군용 너트를 만든다. 도쿄에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라고 말하며 시가지 위주로 도쿄를 폭격한다. 그렇게 280여 대의 B-29 폭격기가 약 2,400톤의 네이팜탄을 도쿄 시내에 떨어뜨렸고, 총 5시간의 폭격이 지나자 도쿄 시내의 절반이 사라졌으며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망자 16만 명, 나가사키 원자폭탄 사망자 8만 명에 버금가는 숫자로 당시 도쿄는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참고로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격에서 조선인 약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도쿄는 전후 버블 경제를 맞으며 전혀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 당시 경제에만 초점을 맞춘 개발 우선주의로 도쿄와 그 인근인 치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등이 집중 개발되었고, 현재 이 도쿄 경제권의 약
4,400만 명이 모여 살며 한때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물론 버블이 꺼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도쿄 경제권의 GDP는 2조억 달러를 육박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권이고, 이 도쿄 경제권의 GDP만으로 대한민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0위권 국가의 GDP와 맞먹으며 여전히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